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있는 일반고등학교를 나와 현재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재학 중인 정수민입니다. 먼저 앞에서 재우님께서 얘기를 너무 잘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많은 좋은 정보를 얻으셨길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합격 전형 소개, 수능 준비 전략, 슬럼프 극복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해주신 재우님과는 달리 제 합격 전형은 정시입니다. 수능 100%의 비율로 서울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요. 이때 수능 점수는 등급이나 100분위로 계산되는 것이 아닌 표준 점수로 계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수시가 아닌 정시로 대학을 가기로 선택했는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막연히 어려서부터 서울대 가고 싶다. 서울대 우리나라 1등 대학 멋있잖아.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피하게도 그에 맞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저희 고등학교가 또 지역에서 내신 따기가 조금 어려운 학교다 보니까 내신이 현저히 나였습니다. 서울대의 경우는 내신을 1, 2, 3학년 모두 3분의 1씩 동등하게 배분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한 학년, 한 학기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이미 많이 낮은 내신 성적으로 서울대를 가기에는 부족함을 느꼈고 수능 공부에 집중하여 정시로 서울대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수시와 정시를 병행하는 게 베스트긴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6, 7등급이에요. 6, 7등급이면 지방 대학교도 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위험 부담이 크긴 하지만 수능 공부에 집중하여 정시로 서울대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위험 부담이 정말 큰 전략이었기에 주변에서는 많이 말렸습니다. 가장 좋은 건 수시 준비를 하며 동시에 수능 준비를 하는 것이지만 저는 그럴 상황이 되지 못하여 수능 준비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저는 수능 하루에 18시간 정도를 공부하며 수능을 준비하였으며 수능에 완벽히 집중을 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수능은 완벽하게 대비가 가능한 시험입니다. 터무니없이 어려운 문제를 낼 확률도 적고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면 모두들 풀 수 있는 문제를 냅니다. 평가원이라는 집단이 늘 수능이라는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이 평가원의 생각을 읽어내는 것이 수능 준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평가원의 의도를 읽어내고 평가원의 문제 출제 방식에 완벽히 적응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평가원의 문제 출제 방식에 적응하고 평가원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수능 위주의 공부 루틴입니다.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매일 공부하는 과목들의 과목비입니다. 수능이라는 과목이 하루는 국어, 그 다음 날은 수학, 그 다음 날은 영어, 뭐 이렇게 며칠씩 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우리 수능 며칠 치죠? 하루 칩니다. 하루, 고작 몇 시간 칩니다. 하루에 모든 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과목을 칩니다. 이 루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매일 모든 과목을 최대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국어 해야지, 내일은 수학의 날이야. 이런 식의 공부는 수능 공부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또한 수능 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상 시간입니다. 기상 시간은 늦어야 아침 6시 30분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중학생 때부터 잡으시면 좋고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뭐 언제가 되었든 당장 시작하세요. 당장 6시 30분에 일어나는 것을 시작하세요. 왜 제가 6시 30분이라고 시간을 정했냐면요. 우리의 뇌는 잠에서 완벽히 깨는데 3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수능 국어 몇 시에 시작하죠? 8시 40분에 시작합니다. 3시간 전이면 5시 40분이에요. 좀 너무 이르기도 하고 수험생 같은 경우 머리를 지속적으로 쓰기 때문에 6시나 늦어도 6시 반에는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정신으로 국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국어 시험이 첫 시험이라고 망칠 수는 없잖아요. 잠에 몽롱한 상태로 국어 시험을 볼 수는 없잖아요. 국어도 잘 봐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잠에서 완벽히 깬 상태인 6시 반에 일어나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루에 모든 과목을 응시하는 수능 스타일에 맞추어 하루에 모든 과목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은 필수로 매일 보는 것으로 하고 비율은 본인이 어느 과목에서 유독 취약한지를 따져 과목비를 설정해 매일 모든 과목을 공부해야 합니다. 영어의 경우 절대평가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영어의 성적이 많이 낮지 않다면 매일 하는 것이 아닌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3번 정도만 봐주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국어의 경우 매일 3파트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매, 문법, 저희 때는 화작문이었죠. 비문학, 문학 3파트 모두 매일 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인강을 듣고 계시다면 인강 듣는 파트가 아닌 파트는 문제 푸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비문학 인강을 듣는 날에는 문학을 3지문 정도 문제만 풀고 문학 인강을 듣는 날에는 비문학 3지문 정도만 문제를 푸는 식으로 하여 국어 공부를 매일 해주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문제풀이 루틴은 언매, 문법 15문제, 비문학 3지문, 문학 3지문을 매일 푸는 것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 아침에 꼭 공부해 주세요. 실제 응시 시간이 아침이기 때문에 아침에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수학 같은 경우 역시 3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하루에 최소 2파트는 봐주셔야 합니다. 수학의 경우 주로 인강을 들으시거나 학원을 다니실 텐데요. 오늘 인강을 들은 파트가 있으면 그 파트 말고 나머지 2파트 중 한 파트의 문제를 최소 10문제는 풀으셔야 합니다. 수학 역시 3파트를 하루에 모두 시험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3파트를 모두 보시는 게 좋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신다면 한 파트 인강, 한 파트 10문제 문제풀이로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10문제만 풀어도 수능까지 300일이 남았다 치면 총 3000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하루에 소량이라도 문제를 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다음은 영어입니다. 저 같은 경우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어서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보려고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연계와 기출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연계와 기출은 인강으로 들었는데요. 2가지 모두 인강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기출 45문제 풀 세트로 푸는 게 감을 익히는 데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영어 수준이 해석이 아예 안 되는 수준이다 하시면 직접 손으로 영어 한 줄, 한글 한 줄 이렇게 손으로 적어가면서 한 줄 한 줄씩 해석하는 연습부터 해주세요. 처음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게 맞나? 이거 너무 노가다 같은데? 싶으시겠지만 그렇게 천천히 쌓아가다 보면은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고 내가 굳이 한글로 적지 않아도 눈으로 영어가 읽히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한국사의 경우는 컴팩트 인강으로 나온 6시간짜리 인강을 듣고 노트 정리를 한번 깔끔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그 노트로 계속 공부하시면 1등급은 무리 없이 나오십니다. 마지막으로 탐구입니다. 탐구도 2과목을 치게 되는데요. 탐구 역시 보통 인강을 듣거나 학원을 가실 텐데요. 그렇다면 인강 듣는 과목은 인강을 듣고 나머지 한 과목을 문제풀이 혹은 개념 정리 정도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는 정리 노트를 꼭 만드셔야 되는데요. 개념 정리 노트,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 정리 노트는 한 권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수능날 수험장 가서 볼 노트를 한 권 더 만드셔야 합니다. 수험장 가서 볼 노트는 평소 자주 헷갈려 했던 개념이나 선지들을 전부 모아서 얇은 공책 한 권을 최종적으로 만드는 건데요. 문제를 자주 풀어보면서 헷갈린 개념과 선지들을 모두 모아서 한 번 더 정리하는 것입니다. 탐구는 또한 연계와 기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최소 3번에서 최대 5번까지 N회독하시며 새로운 유형은 뭐가 있는지, 반복돼서 나오는 유형은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출을 상당히 자주 풀며 평가원이 좋아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풀이 과정을 통해 푸는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특히 해당 연도, 내가 수능 치는 연도에 6월, 9월 모의고사는 10번 이상은 풀어보셔야 합니다. 수능 당일 챙겨야 하실 것은 수능장 가서 머리를 가볍게 풀 짧은 비문학 지문 한 지문과 수학, 탐구, 정리 노트입니다. 이 세 가지는 챙겨가셔서 당일날 직접 푸시고 직접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슬럼프 극복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 원래 성적도 현저히 낮은 상태에서 목표한 막연히 높았던 것이기에 흔히들 멘붕이라고 하죠. 멘탈이 흔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선생님들, 친구들 모두가 저를 무시하였고 또 잠의 문제도 컸는데요. 잠을 줄이며 하루에 이렇게 지금 보시듯이 16시간에서 19시간 정도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잠을 깨는 방법도 문제였습니다. 잠 같은 경우는 내가 졸지 않아야지라는 멘탈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이외의 방법으로는 얼음물, 시원한 안약, 박하사탕 먹기, 일어서서 공부하기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나는 노력을 하였는데 성적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았을 때 주변 친구들은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을 때 정말 많이 무너지죠. 이럴 때 저는 제가 직접 원하는 목표의 대학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것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 안을 걸어다니는 제 자신을 계속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가보기도 하고, 아까 재훈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접 가보기도 하고, 상상도 계속 하면서 저는 지방러였기 때문에 직접 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서울대학교 그 샤 정문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캠퍼스를 누비는 그런 상상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딱 1년만, 2년만 참으면 내 인생의 클래스가 달라지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내가 평생 노는 물이 딱 1년만 참으면 달라지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앞으로 60년간 살아갈 노는 물이 달라지는데 1년만 참으면 되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으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은 연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은 대학 가는 데 있어 전혀 영향을 못 미칩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고 수능까지 못 보는 것은 아닙니다. 모의고사는 그냥 내가 어떤 부분의 개념이 빵꾸가 나 있는지, 내가 어떤 부분의 문제풀이 과정에서 빵꾸가 나 있는지 정도 점검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지, 모의고사 성적 가지고 대학을 어디 갈지 정하고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Slow and steady win the race. 제가 수험생활 내내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입니다. 느려도 꾸준함이 결국 경주에서 이기게 되어 있고 수능이라는 마라톤에서는 지치지 않고 꾸준히 수능 당일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이 마라톤에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 친구가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도 수능 당일날은 어떻게 될 일인지 전혀 모릅니다. 저도 주변에서 다들 서울대 못 간다고 6등급, 7등급짜리가 어떻게 서울대를 간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 저 서울대에 당당히 재학 중이죠. 저는 저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수는 성공이라 생각하고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던 잘 안 나오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공부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슬럼프를 극복했습니다. 슬럼프가 와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 의지가 떨어질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학생 신분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만약에 저희가 성인이에요. 공부를 하기 싫어졌어요. 그럼 저희는 뭐 백화점에서 일을 한다든지 뭐 공사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학생 신분으로 공부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없습니다. 학생에게 기대치가 부여되는 건 공부이고 학생에게 주어지는 일은 공부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럼프가 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공부를 하시면서 버티셔야 됩니다. 또한 친구 관계도 많이 고민이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친구 관계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공부에 집중한다고 해서 멀어질 친구라면 우리 인생에서 필요 없는 친구입니다. 오히려 진짜 친구를 걸러낼 기회라고 생각하고 공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친구만을 옆에 두며 공부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학부모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동기부여를 좀 해주세요. 공부는 결국 본인이 하는 거예요. 엄마는 너가 서울대를 갔으면 좋겠어. 아빠는 너가 서울대를 갔으면 좋겠어. 이런 말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느껴야 되고, 본인이 필요성을 느껴야 되고, 공부는 결국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동기부여를 계속 해주면서 공부를 할 동기를 만들어주고, 엄마나 아빠를 위한 공부가 아닌 내 자신을 위한 공부라는 걸 머릿속에 심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학 때 같은 경우는 슬럼프 같은 게 주로 똑같은 일상이나 일이 반복될 때 발생하는 게 슬럼프인데요. 방학 때 캠프나 아니면 이런 세미나 등을 함께 다니면서 동기부여와 함께 변화를 동시에 주시면 슬럼프가 잘 극복되실 겁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세미나는 여기까지 있고요. 오늘 세미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많은 도움이 되셔서 모두들 목표를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